가수 김동규가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힘든 수술을 받았던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할 정도의 곡을 부르며 큰 사랑을 받고 나만의 슬픔, 단 같은 노래들로 3집까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화려한 연예계의 삶을 살던 김동규 씨가 20년 만에 불청에 다시 나온 모습은 다소 외롭고 쓸쓸하고 아파 보이는 모습들이 대중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동규 씨는 가수 얀의 초고음 역대 가이드 보컬을 해주다 그만 성대결절이 오면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목젖이 제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성대결절 수술 등으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본인이 제일 잘하고 자신 있던 노래를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불러 제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저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과거 나만의 슬픔이라는 고음을 내지르는 명곡을 불렀던 자신이 일반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까봐 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카메라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동규 씨는 2016년 슈가맨에 나올 당시 넘어지면서 코뼈가 골절되어 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금연을 해야 했기에 담배 대신 이것저것 간식거리로 이를 달래다 살이 좀 찐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배우 김윤식 씨와 매우 흡사한 외모로 나오면서 호리호리한 체형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조금 놀라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지금 불타는 청춘에 나온 김동규 씨는 50에 가까운 나이와 지주막하 출혈 수술로 아직 회복기에 있는 상태로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김동규 씨는 뇌수술을 2번 받고 아직 회복기에 있어 노래를 부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다친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방깁스를 하고 3일장을 치렀다며 수술을 했고 철심이 박혀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 지주막하 출혈이 왔고 11월 말에 수술을 했다. 그리고 1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이 모든 일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말해 청춘들을 놀라게 했다. 김동규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라며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방송 내내 모자를 벗지 못하는 그는 지주막하 출혈은 배우 안재욱이 해외에서 했다는 그 수술이다 라고 설명하며 머리를 남들보다 좀 많이 열어 수술했다.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모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규는 현재까지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배우 안현홍과 오랫동안 교제한 사실도 있는데요. 과거 김동규는 안현홍과 6년 동안 공개 연인이었고 2번 정도 결혼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무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2001년 안현홍 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오래도록 공개 연애를 하였습니다. 양가 상견례까지 하며 2005년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당시 안현홍 씨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고 언론에서 두 사람의 결혼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를 보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현홍 씨 소속사에서 나설 정도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2017년 결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현홍 씨가 무척 힘들어했는데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안현홍 씨가 게임 중계 MC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오즈게임 스포츠단 감독 조정웅 씨가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조정웅, 안현홍 씨가 인연이 되어 2008년 결혼을 하고 현재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역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흔히 연애를 너무 오래 해도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를 보고 설레고 눈에 콩깍지가 씌이게 만드는 옥시토닌 호르몬이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이 더 소중해지고 서로 바빠서 점차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는 3년 이상 된 커플들은 결국 설레임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단점도 많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어찌되었든 2008년 이후 김동규 씨는 지금까지 홀로인 것을 보면 나름 결혼할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최대한 결혼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독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1993년에 015B
객원 보컬로 데뷔한 김돈규는 이후 솔로 가수로 변신해 데뷔곡 나만의 슬픔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신인류의 사랑은 1994년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TV 출연은 그동안 단 10회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요. 데뷔 27년 차에 방송 출연이 단 10회밖에 되지 않는다니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에 반해 그가 부른 히트곡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큰 인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TV 출연이 몇 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김돈규 씨 본인도 2년 전부터 불청 PD의 섭외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전성기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는 팬들을 위해 출연 요청을 계속 고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후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마침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굉장히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었던 김돈규 씨는 불타는 청춘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청춘 PD분도 김돈규 씨가 불청을 통해 세상에 다시 나오길 바란다는 바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김돈규 씨는 3집의 단이라는 곡이 세계적인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박해일과 배두나가 출연하며 지하철에서 찍은 스케일이 큰 뮤비였습니다. 하지만 3집을 제작하던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앨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엠넷, 멜론 등지에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돈규 씨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이후로 요식업에 종사하며 연예계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15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며 슈가맨이 나오기 전날 가게를 문 닫고 철거 작업까지 하고 왔으며 앞으로 노래 부르고 살라는 뜻으로 가게를 접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김돈규 씨는 TV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살아온 삶도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들도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동네 분들이 가는 가게였던 듯합니다. 절대로 언론에도 잘 나서지 않는 성격에다 사업하는 내내 잡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돈규의 사업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더니 김돈규 말처럼 여러 번의 수술과 부모님 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돈규의 히트곡 중 하나인 나만의 슬픈 곡에는 비하인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슬픈 가사 중에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엔 난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나봐. 라는 파격적인 가사입니다. 당시 90년대 노래가 누구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죽음을 예고하는 가사들이 상당한 유행을 타던 때였죠. 그래서 소속사 사장이 내가 죽어야 이 노래가 뜬다 고 섬뜩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가수들이 슬픈 가사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한때 유행하기도 했어요. 노래 따라 간다는 말처럼. 이상으로 김돈규의 슬픈 인생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청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식구들과 아직은 어색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